뭔가 열망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부처님이 잉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점을 쳐봤더니 남자고 엄청난 포스가 느껴져요. 용한 놈이지. 자, 안녕하세요. 오늘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돼서 40쪽에 나오는 룸비니의 탄생, 부처님은 이제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잉태됐을 때 석가종 나라가 워낙 찌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석가종 나라는 원래부터 그렇게 상태가 좋은 나라는 아니었었고 2500년 전에 아마 약간 부족국가를 조금 넘어서는 정도 수준의 나라였을 거예요. 지금 뭐 왕궁터나 이런 데 가봐도 짤만하죠, 그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기원전 10에서 그러니까 18년쯤에서 57년 사이에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기원 바로 직전에 김할지가 아래서 나오고 김수로 왕도 아래서 나오고 석탈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주몽도 아래서 나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박혁거세 얘기 나오고 할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2500년 전에 어떤 국가의 기틀을 조그만 거라도 확립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인도나 중국이나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데나 가능한 거지 일반 다른 지역들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관점에서 찌리하다 그래서 진짜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워낙 옛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석가종 나라가 좀 잘 나가고 있다가 상태가 안 좋아졌죠.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도 내륙 쪽에서 대상무역이 발전하면서 도시국가들이 막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테네 생각하면 됩니다.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들이 쫙 올라오면 그리스 다른 이제 농업 중심의 국가들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농업으로 돈 버는 나라가 진짜 몇 나라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긴 있어. 돈 버는 나라 있긴 있어. 그렇지만 농업으로 뭔가를 이렇게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석가종 나라는 고타마 시타르타 할 때 그 고타마가 훌륭한 소,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감노반왕, 밥반자 다 하고, 그러니까 소하고 그 다음에 쌀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 딱 봐도 안 되겠다 싶지. 야, 그걸로 되겠냐? 유목은 강력할 때가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은 말을 타기 때문에 그게 전투로다가 바뀌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해져요. 늘상 그래 왔어요. 꼭 몽고뿐만이 아니더라도 늘상 그래 왔지만 농업 국가가 강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동아시아가 결국 몰락하게 된 게 명나라 이후 해금 정책과 중농주의,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거지 같은 나라가 중농주의를 펼치면서 끝난 거죠. 그건 그냥 생각해 보면 유목은 한타라도 있어. 쉽게 말해서 무력이라도 한 번 있어. 농경은 아무것도 없다, 진짜. 돈도 안 되고 무력도 안 돼, 이게. 그래서 농업을 꼭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농업하시는 분이 큰 돈 벌기 어렵지.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그냥. 그래서 안정적이기는 한데 시대에 뒤떨어졌지. 그래서 인도를 보면 이렇게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벌써 이쪽에서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상업이 막 발전하고 대상무역이 발전하면서 도시국가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위국, 사위성이 수도인 동시에 사위국으로 불리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국가라는 얘기거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필요 없어. 그냥 서울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서울만 도려버리면. 그 정도로 강력하지. 그건 한국 사람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거야. 그냥 서울 하나, 어떻게 보면 서울 팔면 우리나라 전체를 살 수도 있을 거야. 땅값으로도. 그 정도가 가능할 정도로 서울이 강력하잖아. 압도적이잖아. 예.
강남 3구 중에 하나 팔면 강원도 살걸? 내가 강원도 사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아니, 그 정도 될 거예요. 사고 아마 남지 싶다. 내가 보기에는 남지 싶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그렇게 막 도시국가들이 하고, 그 다음에 상업을 하면 사람들이 머리가 발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업을 했으면 머리가 발전했는데, 안타깝지? 가사 일을 하는 바람에, 단순 반복적인 걸 하다 보니 이게 조금 발전하기가 쉽지 않았지. 근데 계속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팔 수는 없잖아. 시대 변화에 맞춰서 또 다른 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하는 사람들이, 약간 짠머리 있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농업은 거짓말의 필연성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생산수단이 농업이고, 지가 한 만큼 나오는 거고, 마치 몸의 살과 같이 지가 한 만큼 나오는 거야. 안 했는데 뭐 생겼어요. 아니야. 너의 과거가 업으로 축적된 게 네 몸이야. 이거 굉장히 잔인한 말인데, 농업은 뭐 그런 거죠. 상업은 편차가 우리 외국 나가봐. 그러면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면 아유, 눈깔이 빨개가지고 저걸 어떻게 뒤집어 씌울까? 안달이 바깥달이 조금만 이렇게 주의 집중 안 하면 막 사기를 치고, 중국 가서는 위조 지폐를 받고, 거스름돈인데 위조 지폐가 오질 않나?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도대체 뭘로 보고 위조 지폐를 주지 않나? 그래서 다시 잡으러 가면 그놈은 없어졌고, 신선이야, 신선. 인도에서는 물건 샀는데 싸는 순간에,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줬나? 잠깐 다른 거 보고 있는데 이놈이 쌌어. 물건이 바뀌었어. 호텔에 가서 그 차에 가서 확인해 보니 물건이 바뀌었어. 그 뒤부터 내가 인도에서는 물건을 싸달라고를 안 한다니까. 싸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틀려. 그냥, 신문지에 싸지. 신문지에 쫄쫄 많은 거지.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고깃집에 가면 그 고기 이렇게 싸주듯이 그냥 신문지로 뚫뚫 말아주고, 비닐 굉장히 위태로운 비닐, 이렇게 얇은 비닐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진짜 그런 비닐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야, 진짜 마술이지. 싸면서 바꾸는 밑장 빼기. 이게 손모가지 날아가려고 어디 초판부터 밑장 빼기를 그렇게, 그게 상업이잖아. 그러니까 외지인이고 저 사람은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관광객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 있을 때 뒤집어 씌우겠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 약간 사투리 쓰고 이러면, 그래 서울 가면 고백한다 하잖아. 그리고 택시 타면 돌고, 참 이 또라이짓 많이 했다. 그런 과보로 지금 택시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가지를 그렇게 씌우더니 택시가 지금, 공항 같은 데서 택시 타면 난리 난다. 외국인한테 얼마나, 내국인한테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이게 사기를 쳐요. 김포공항에서 뭐 서울 들어갑시다 뭐 이러면, 야, 그거 뻔한 건데도 티맵 선생께서, 티맵과 카카오 맵 선생께서 이런 걸 다 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히 그렇게 못하지. 왜냐면 뒤에서도 찍어보고 있거든. 그 찍어보는 게 이 사람이 잘 가나만 찍어보는 게 아니고, 저도 찍어보는데 몇 분 남았는지 보려고 찍는 거거든. 도착 얼마나 되는가. 물론 차 있는 사람은 뭐 잘 못 느낄 거고, 우리가 차 없고 택시 많이 타는 사람은 맨날 그 짓을 반복하니까. 상업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머리를 굴리는 거고, 이게 농업, 요 위쪽에 네팔에서 이게 농업 짓고 있는 사람하고 농사 짓는 나라하고 요 도시국가들 막 해갖고, 이거 뭐 게임이 되나?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대부분, 물론 뭐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배경에는 돈이거든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거든. 미국이 센 이유는 군사력이 강한 것도 있지만, 미국은 돈을 윤정기를 돌려서 찍잖아. 프린터로 돌리잖아. 그리고 우리가 프린터로 돌리면 우리는 위패범이 되는 거고, 난리가 나는 거고, 지그들은 돌리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김정은 선생님께서 슈퍼노트를 만드셔서 감식이 안 되는 그런 달러를 만들어서 엿을 먹여줬잖아. 야, 우리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진짜. 국가 차원에서 위조지폐를 만들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미친놈 아니면 가능한가 싶은데 우리 동포는 그걸 해냅니다. 야, 나 그 미사일 만드는 것도 진짜 재밌지. 난 그 얘기 듣고 진짜 놀라웠다니까. 우리나라 같은 기술이 있는데도 미사일을 못 만들어서 맨날 저렇게 헛짓하고 뭐 러시아하고 연합해도 안 돼요 뭐 이러고. 왜 러시아랑 연합해서 안 됐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겠더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러시아하고는 항공 쪽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 지네 나라도 못 하는데 지네 것도 못 하는데 거기랑 왜 편을 먹어. 차라리 일론 머스크랑 먹는 게 훨씬 낫겠더만. 그래서 그런데 북한은 그 미사일을 기본 생산 시설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나도 막 그런 걸 찾아봤더니 수제로 그 부품을 깎아서 만든대. 야, 이 장인 정신 놀랍지 않아? 나는 미사일을 손으로 깎아서 만든다는 얘기 내가 처음 들어봤네. 그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드는데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날리고 있다 하니까 야, 그거 지금 본받아야 돼요. 우리 맨날 날림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거 얼마나 정교하게 깎겠어. 이 진짜 수제 중에서 전 세계적인 진짜 이태리의 뭐 한 땀 한 땀 비교도 안 되는 그 명품이 코리아에 있었던 거야. 나도 참 대단해. 그리고 그런 명품을 만드는 그 장인 정신으로 슈퍼노트를 만들잖아. 그래서 전 세계 그래서 달러를 만드는 나라 전 세계에 두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니야. 미국과 북한. 야, 통일만 되면 우리도 달러 찍는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 거야. 미국이 막잖아. 달러 찍을까 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찌리하지. 찌리해. 그래서 뭔가 열망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부처님이 잉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점을 쳐봤더니 이제 아들이고 대단한 사람이 나올 거다. 아시타선인 전 얘기예요. 이게 상사정관품이라고 불본행기경 같은 데 보면 1차로 점을 한번 받고, 그러니까 왕궁의 점쟁이가 있죠. 옛날에는 다 조선시대 때도 다 있는 거예요. 일관 이런 놈들 다 점쟁입니다. 그래서 점을 한번 받고 그 일관들 때문에 조선 왕조가 망하는 거예요. 그 점쟁이들 때문에. 뭐 길이를 택해서 합궁을 하셔야 됩니다. 임신 가주기가 아니야. 길일인데 난자가 없어. 배란일이 아니야. 헛방이지. 야, 길일이면 뭐 하냐. 그래서 결국 자식이 끊겨서 나라가 망했다는, 야, 참 진기한 일이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종래혼 하는 바람에 이게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단종이 됐고, 우리나라는 그 점쟁이가 캣뿔도 모르는 거지. 야, 일단 애가 생길 조건 안에서의 길이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점쟁이의 역할을 요즘은 산부인과 의사가 하잖아. 그렇게 해서 그 뭐 달력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아니 있잖아.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늦게 가가지고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들인 경우, 그렇게 해서 뭐 술 먹고 들어오지 마라,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고 들어오면 뭐 가뜩이나 우리 집이 상태가 안 좋은데 술까지 먹어가지고 술 기운까지 들어간 애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있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점쟁이는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시황 때 분서갱유 할 때 보면 점은 과학으로 분류된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싶지만 점은 과학이라는 거. 그래서 의술, 그 다음에 농업 관련된 거, 점 이런 거는 분서갱유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이건 과학이니까. 이건 필요한 거니까. 사상 통제니까 쌉소리 하는 거는 다 날렸고 뭐 임금을 비판하고 뭐 이런 건 다 날렸고 점은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점을 봤더니 남자고 그 다음에 엄청난 포스가 느껴져요. 용한 놈이지. 용한 놈이지. 이런 거 보면 점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점은 맞는 것만 기록에 남아 있다는 거. 역사에서 굉장히 점이 잘 맞는 것처럼 나오는 거는 맞는 것만 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로또 1등만 기록에 남는 거하고 똑같아. 못한 놈들은 다 헛짓하고 있었던 거지. 그 날린 사람을 바탕으로 그 1등이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야 대박 나겠다. 석가족의 열망을 가지고 애가 자라다가 나중에 이제 해산딸이 되니까 친정으로 가서 콜리성이라고 이게 석가족 나라 갑이라고 우기면 이 옆에가 콜리성이에요. 이거 별로 안 멉니다. 우리 예전에 갔었는데 저 인도 순례할 때 랑그람탑 여기도 나오는데 랑그람이 그게 콜리성 콜리족이 모신 부처님 사리탑이거든요. 그 탑이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아쇼카 왕이 8개의 부처님 사리탑을 다 이렇게 헐어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이 하나는 못했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8개의 사리탑이 만들어지고 그걸 근본팔탑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나눠서 84,000개를 만들었다. 이건 많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왜 많은 탑을 만드느냐? 불교를 중심 이데올로기로다가 국가 이데올로기로 만들기 위해서 국책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쇼카 왕이 아마 신분이 좀 떨어져서 기존의 바라문교와 관련해서는 걔네들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피를 인정하지 않아. 그게 귀족제 사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위가 높아도 피가 더러우면 그 사람은 상대를 해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없고 동아시아에는 그런 일은 없어. 지위가 높으면 피를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피를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귀족 사회가 아주 강력한 데서는 지위가 올라가도 피가 세탁되지 않아요. 피가 세탁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불리한 왕권에서 흔들리겠다 싶으면 종교 자체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불교는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리족에 가서 이제 낳아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낳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옛날에 애 낳을 때 이게 아무튼 애 낳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